마다라메는 몸은 기계로 구성되어 있고 생김새는 이름처럼 베이지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는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복면에도 베이지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어서 가끔 동료끼리 대화를 하거나 인간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아 약간의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은 흰옷을 입고 합성, 개수, 거대 로봇 제작 및 각종 실험에 종사하는 자들도 있다. 흰옷을 입은 기체들은 초창기 라이더 시리즈에 나왔던 과학자 타입 전투원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주무기는 바로 전작에 머시맨들도 썼던 무기들인 양화살표 모양의 칼과 장총이며 일본도를 사용한 적도 있다. 전투력은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의 전투원들 중에서는 약한 축에 드는데 고글 레드가 처음으로 마다라맨들과 전투를 했을 때 당시 변신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기지 못했으며 고구의 마스크 레슬러한테도 여럿이서 그냥 당한 적이 있으며 인질로 잡혔던 서양인인 박사가 자기 옆에 있던 마다라맨을 그냥 쓰러뜨린 적이 있다. 다만 이내 전술을 써서 경찰들을 제압한 적도 있고 로프를 던져서 상대를 제압하기도 했다. 때때로 고글 파이브라 농담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놀기도 한다. 슈퍼 병사는 초록색과 검정색이 반반씩 있는 피부를 가졌으며 가장 신분이 낮고 꼬리가 하나 달렸다. 붉은 벨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유전자 복제로 양산된다. 대체로 지능은 낮고 인간으로 변종이 가능하지만 놀라면 꼬리가 나와서 정체가 들통나버리는 약점이 있다. 때로는 구시에카 장군의 실험을 돕거나 차를 운전, 전투기나 전함을 조종하기도 한다. 기본 무기는 감전을 일으키는 검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검을 땅에 꽂고 일직선으로 작은 폭발을 일으킨다. 그 외에 장총이나 권총, 수류탄, 작살총도 사용한다. 또한 다이버 복을 입고 공기통과 산소호흡기를 끼고 수심이 높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 역대 전대 전투원 중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프닝을 개사해서 떼창을 한다든가 레이가 풀숲에서 옷을 갈아입자 훔쳐보려고 몰려간다든가 하는 등 은근히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이 남성들인지 20화에서 키메라 공주와 레이가 각각 인간으로 변장한 상태와 다이나 핑크로 변신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대결을 했을 때 키메라의 옷이 벗겨져서 속옷이 노출되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레이도 똑같이 겉옷이 벗겨져서 비키니가 드러나자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양쪽 손으로 눈을 가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가끔 여자도 있는데 여장군 제노비아 히아의 여성 친위대가 존재하며 설정상 제노비아 히아의 친위대가 여자로 이루어진 반면 작중에서 여병사가 나오는 장면이 없는 것을 보며 친위대가 아닌 일반 병사 중 여병사는 존재하지 않는 듯. 하지만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지상으로 스파이로 보낸 병사가 몇 있고 그 중에 여병사도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 카의 눈을 피해 망명했으며 인간 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이들의 아이는 자신이 인간인 줄 알지만 나중에 간부들에게 붙잡힌 부모들이 정체와 목숨을 위협받자 어쩔 수 없이 다이너맨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다. 미지의 병원체에 대해서는 지상인 아이와 비슷한 면역력 정도밖에 없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꼬리가 급소인지 꼬리를 세게 공격당하거나 세게 잡히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워한다. 또한 강한 공격으로 죽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온몸이 붉게 빛나며 꼬리만 남기고 몸은 증발하더니 꼬리도 천천히 증발하는 게 특징이다. 마스크맨의 지하제거 튜브처럼 지하인이라 그런지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낙체 상태이며 일부 강력하고 지능적인 병사들은 친위대로 활동하는데 이들은 제복을 입고 있어 전투력으로만 보면 사실상 간부에 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병사들에 비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 전투력은 약간데 한 마리 정도는 유메노 박사도 제압이 가능하다. 이 유메노 박사도 그저 어느 정도 단련된 일반인에 불과한 걸 보면 슈퍼 병사들이 약하단 걸 알 수 있다. 초창기 전대의 다른 전투원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초창기 라이더 시리즈에 나왔던 과학자 타입 전투원들처럼 이들 중에도 과학자 타입이 존재하며 과학자 타입인 개체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있다. 메카클로는 머리를 제외한 몸은 검정색이고 허리 부분이 빨간색 벨트와 유사한 선이 있다. 머리는 은색 투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건 피해를 입거나 공격을 할 때 투구가 벗겨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드러나는 해골 모양의 기계 골격이 상당히 그로테스크하다. 투구를 썼을 때는 눈이 빨간색이지만 벗겨지면 초록색이다. 양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독특한 금속 소리를 내고 행진할 때는 모두 모여서 움직인다. 몸은 메카인간답게 단단한 편이라 일반인이 어설프게 때릴 경우 멀쩡하지만 제대로 공격하면 그 자리에
상태에서 그냥 파괴되며 심지어 메카 클론들끼리 부딪혀서 다같이 넘어지면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무기는 도끼처럼 생긴 둔기와 총을 쓰며 도끼라기보다는 사실상 둔기에 가깝게 사용하며 던져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으로 변장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어 청소를 하거나 전투기를 조종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지능이나 능력은 각각 다르기도 하다. 인간으로 변신한 상태에서 정체를 드러낼 때는 단체로 모여서 기묘한 자세를 취하며 바이오맨이나 다른 사람들을 둘러싼 다음 화면이 바뀌더니 본 모습이 드러난다. 대량 복제로 생산되며 만들어질 때부터 남자로 만들어진다. 전투력은 일반인보다는 강하지만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의 전투원들 중에서는 약한 축에 속하는데 어릴 때부터 산에서 거의 야생아에 가깝게 자란 쇼타로라는 청년이나 준의 양고팀 주작 하야세 같은 민간인도 메카클론들을 제압할 정도이다. 이것의 원형격인 메카클론 1호가 있다. 디자이너인 이즈부키 유카타의 말에 의하면 전대물 디자인에서 가장 이착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 주역 로봇이나 슈터 디자인은 위쪽에서 어느정도 선을 잡아주는 반면에 전투원이나 악역 디자인은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슈퍼전대 시리즈 전투원들과 비교해 디자인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히드라 병사는 날개는 없지만 비행 능력이 있다. 신출 기물에서 땅속이나 벽사이 등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거대한 알에서 부화하며 태어나는데 이 알은 성한 바지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고 거인형과 난쟁이형으로 나눠서 만들 수 있다. 지능은 낮지만 고즈마 전통이나 소형 보트를 몰기도 하는데 여왕 아하메스가 첫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소형 보트를 운전하는 모습이 나온다. 무기는 둥그런 고리 형태의 칼을 무기로 사용하며 간혹 이걸 원반처럼 던지기도 한다. 역대 전투원들 중 최초로 무기에 총이나 활 등의 원거리 공격 무기가 포함되지 않은 전투원이기도 하며 언어 능력이 없는 최초의 전투원이기도 하다. 중반부에는 강화된 히드라 병사들도 나온 적이 있다. 강화된 히드라 병사들은 한 손에 달린 괴수 머리의 입으로 상대를 물고 파괴 광선을 발사한다. 변신한 체인지맨들조차도 강화된 히드라 병사들에게 고전한다. 강화되지 않은 히드라 병사들이 변신하지 않은 체인지맨에게 숱하게 쓸려나갔고 무장한 경찰이나 군인 두세 명도 히드라 병사 한 마리 정도는 제압할 수 있었던 걸 감안해보면 확실하게 강해진 게 낫다. 약점은 가슴에서 날개뼈 쪽으로 붙어있는 파이프인데 이 부분을 공격받으며 가스를 내뿜으며 괴로워하다 소멸된다. 조로는 6개의 이빨과 손톱을 무기로 가졌지만 그냥 장식이고 오른쪽 손목에는 둔기에 가까운 갈고리가 달려있다. 이빨은 매우 단단한데 26화에서 누가 집은 사과를 물었더니 사과가 통째로 깨졌다. 1화에선 용의실을 내뿜는 능력과 입에서 강력한 산성 용해액을 발사하는 능력을 사용했지만 1화 이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섬뜩하게 생긴 손톱과 이빨로 싸울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여타 슈퍼전대 악의 조직의 전투원들처럼 평범하게 싸운다. 이런 초반에는 독특한 컨셉을 내세웠으나 갈수록 평범하게 싸우는 오르게토와 린시도 똑같다. 요리를 돕거나 작은 운송기를 조종하는 일을 제외하면 역대 전투원들 중에서도 지능이 가장 낮다. 사실상 맨몸으로 덤벼드는 데다 지능이 낮으니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고 변장도 하지 않는다. 전투력은 역대 수많은 특촬 전투원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최약제급인데 작중 5화에서 한 경찰관한테 그냥 쓰러지기도 했고 41화에서 수전사의 아이가 되어버린 그린 플래시한테 그냥 당하는 걸로 나왔다. 그 외에도 40화에선 처형도시 책임자인 시벨한테 그냥 당했다. 26화에서의 모습을 보며 먹이는 기즈네에서 재배하는 열매를 주식으로 하는 듯 하다. 특히 이빨이 매우 단단한 점이나 실제로도 기미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럴싸하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요리를 돕는 조로들은 오른손목에 갈고리가 없던 점을 보아 메스에서도 요리든 전투의 업무 담당용으로 갈고리 없는 기체들을 만들어서 쓰는 듯 하다. 여담으로 마스크가 슈퍼전대 히어로의 마스크 재질과 같은 PRPJ이기 때문에 역대 전투원 중 돈이 가장 많이 든 전투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로들의 이빨은 작중 등장하는 수전사들 중 곤충이 베이스인 경우들과 구조가 같다. 앵글러 병사는 주식은 지하세계 버섯이며 평소에는 이걸 섭취하면서 생활한다. 14화에서 지저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지저인들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지저인 꼬마가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앵글러들이 섭취하는 버섯을 재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기는 총으로도 쓸 수 있는 둔기 라플라 나그라리아를 사용하며 변형없이 손잡이에 달린 버튼만 누르면 사격을 할 수 있다. 이전 작들이나 이전 타 특촬물의 전투원들은 칼이나 둔기 등 근거리 무기와 총이나 활 등 원거리
장거리 무기가 따로 있었던 데 비해 이 앵글러 병사들은 아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파우스트형 무기를 쓰는 것. 일반인보다는 전투력이 높고 무기의 성능을 봐서 이전 작품들의 전투원들이 메카클론, 히드라 병사 조로보다 강할 거라 추측된다. 그래도 전투원답게 마스크맨들에게는 약하다. 가라가 도구라를 이용해 인간을 앵글러 병사로 만든 적이 있는 것을 보며 지저인들을 앵글러 병사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자전대 든지맨의 더스틀러의 경우도 인간들을 더스틀러 병사로 만들려고 한 게 나온 것처럼 이 또한 단순히 지저인들을 앵글러 병사로 만드는 게 아닌 앵글러 병사들은 애초에 지저인과 종족부터가 다를 수도 있다. 진머는 초전자 바이오맨의 메카클로처럼 로봇 병사이다. 머리에는 스피커가 있고 무기는 렌치 형태와 유사하나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채찍으로도 쓸 수 있고 사격도 가능하다. 공격했을 때 머리 목 부분은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 후에 눈에서 스파크빔을 발사하며 머리 외에 다른 부분을 공격할 경우 그 자리에서 파괴된다. 또한 투구를 공격받고 그것이 열려서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며 폭발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 팔이 절단되면 절단된 팔이 촉수처럼 상대를 공격한다. 머리와 팔이 몸에서 분리될 경우 떨어져 나간 머리나 눈이 공격을 하다 보니 역대 전투원들 중 상위권에 들어가는 전투력을 가졌다. 이 진머만 보고 무장 드래곤 볼트가 역대하게 조직들 중 제일 강한 쪽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정도. 특히 진머들은 첫 대에서 라이브맨들을 고전시켰을 정도였다. 볼트의 전투기를 조종하는 등 어느 정도 지능을 갖추고 있지만 로봇이라 그런지 단순히 명령을 받고 싸우는 정도다. 첩보 공장용으로 만든 더미맨이 있는데 이들은 인간으로 변장할 수 있고 인간처럼 지성도 감정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사회에 전복하고 첩보 활동이나 파괴 공작의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공격을 받으면 변장이 풀려 금세 들킨다. 성별은 남자로 나오며 전자 두뇌 고장에 의해 정의에 눈을 뜨게 된 더미맨 한 명이 코론에게 고백을 했던 적도 있었다. 여담으로 닥터 아시라가 처음으로 개조받고 한 일이 바로 진머를 동원한 은행 강도 지뢰였다.